제가 직접 작은 한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 좀 한지 죽을 많이 넣고 질박하게 만들었는데 일부러 오일 파스텔용으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 전통의 한지와 그 다음에 오일 파스텔이 어떻게 어울리나를 보기 위해서 오늘 호박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우리 한지는 엄청 질기기 때문에 아마 제가 힘을 줘서 이 블렌딩을 세게 해서 바탕색을 칠하더라도 잘 묻을 거라는 확신 하에 일부러 힘을 줘서 그야말로 박박 문지르고 있습니다. 종이를 말릴 때 적당히 말린 다음 방망이질을 하면은 한지 펄프가 이렇게 좀 줄어들면서 좀 평평해지거든요. 그거는 이제 한지에서는 도침질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만들어 온 거는 그 도침질을 많이 안 했습니다. 적당히만 한 건데 오늘 쓰는 오일 파스텔도 갤러리 오일 파스텔, 문교 파스텔인데요. 약간 혼합색들의 이 녹색 계열하고 이 옐로우 오커하고 브라운 계열의 그런 색들 두 가지만 가지고 오늘 작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48색이라도 혼합색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가라앉은 듯한 느낌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힘을 줘서 이렇게 좀 박박 칠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한지 사이에 그 오일 파스텔이 묻어가지고 적절한 유화의 마티에르 같은 느낌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이 더워가지고 농장에 잠깐 관리하러 갔었는데 한지죽도 좀 가지러 가고 거기 냉동고에다가 한지죽을 보관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열흘 전에 심어놨던 고추가 거의 20%가 죽었더라고요. 며칠 전에 영하로 떨어지고 눈이 오고 그랬던 날이 있었는데 그때 냉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지만은 뭐 할 수 없죠. 한 달 사이에 풀이 엄청 자라가지고 한 2시간 예초기를 돌려가지고 풀을 깎고 그리고 광명에 사는 친구가 와가지고 라면에다가 묵은지를 넣고 라면을 끓여가지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일하면서 먹는 라면은 꿀맛이죠. 올해는 비도 많이 올 것 같은데 농사를 안 짓는 게 나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고추가 죽는 거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올해는 농작물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과수 농가들이 거의 날씨가 변동이 심해서 그런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반적으로 농산물이 엄청 올라가겠죠. 의식주 중에서 먹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도 이 기초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비싸지지 않으면 되는데 지금 5월 말인데도 이 농작물이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올해 아주
비싸질 것 같습니다. 농작물들이. 지금 그 옐로우 오커를 손으로 비벼서 발라보고 있는데, 이 워낙 바닥이 그 요철이 많아서 그런지 마치 흙바닥처럼 그 독특한 맛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한지 수제로 좀 두껍게 만든 거에도 잘 쓰면은 좀 투박한 느낌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그 완성되는 걸 보시고, 보통은 유화나 아크릴이나 뭐 이런 걸 써서 하면은, 뭐 다른 메디움을 써가면서 하면 이렇게 투박한 느낌을 나오게 할 수는 있는데, 또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블렌딩을 하면은 그 또 다른 질감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오일 파스텔만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크릴은 이렇게 안 되거든요. 유화도 뭐 그 블렌딩 작업을 보통 잘해가지고는 이런 느낌이 나오기 힘든데, 이 오일 파스텔만의 장점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제 손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색을 칠해보니까 저 옐로우 오커하고 번트 시엔나하고 섞여가면서 그 마치 황토 바닥을 연상시키는 그런 느낌을 내려고 하는데, 뭐 이런 느낌들은 이 구상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런 느낌을 내서 유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일 파스텔로 단시간 내에 저 질감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독특한 것 같습니다. 오일 파스텔을 잘만 이용하면은, 그동안 이 종이 작업이라는 게 굉장히 인기가 없었거든요. 이 대중들한테 뭐 가급적이면은 고급스럽 느낌이 나는 유화나, 또 어떤 그 아크릴의 그 어떤 산뜻한 맛, 이런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종이 작업에는 뭐 수채화나 드로잉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떤 뭐 편차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오일 파스텔이 잘만 개발을 하면은, 이 기법만 잘 개발하면은 그 여러 가지 마티리얼을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 중에 최적화된 그 어떤 종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서양 종이가 아니고, 사실 이런 그 수제로 만든 한지라든가 뭐 이런 게 좀 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구상적인 의미에서 서양화 기법을 계속 써가면서 예쁘게 어떤 풍경도 만들고 인물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너무 보편화된 어떤 그 그림이 되기 쉽기 때문에, 자기만의 브랜드화된 그 독특한 세계를 만들기가 또 어렵거든요. 또 이미 다 그런 거를 서양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작업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 보편적인 그림이 되기 쉽거든요. 보편적인 그림이라는 거는 흔한 그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그림보다는 그래도 나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그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업, 그런 마티에르, 그런 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소재를 뭐 이렇게 간단한 정물 뭐 이런 거를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 이제 마티에르가 조금 익숙해지면은 담벼락 같은 거, 저런 마티에르로 담벼락을 만든다거나,
뭐 그 옛날 마을 풍경을 이렇게 좀 집 같은 걸 그린다거나 하면 굉장히 독특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걸 머릿속에다 염두에 둬 가면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지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인사동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한지 죽을 사시는데, 제가 몇 번 예전에 한번 실험 삼아 좀 사봤는데 그 펄프가 엄청 들어가 있어 가지고 거의 안 사시는 게 낫거든요. 질 좋은 한지를 얻으려면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게 싫어가지고 제가 직접 만들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구입할 수 있는 경로는 직접 그 한지 만드시는 그 곳을 찾아가야 돼요. 아직도 그 전국에 그 한지 죽을 생산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그걸 파실지 안 파실지는 그런 건 잘 뭐 장담은 못하지만, 제가 예전에 의성에 가가지고 그 사온 적이 있거든요. 그 마을에 가가지고. 그래서 아마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아마 시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인사동에 가가지고 이 종이와 비슷한 종이 재질을 본 다음에 이거를 오더를 주는 거죠. 이거를 좀 내가 어느 사이즈에 어떤 식으로 여기에 있는 이 까만 건물들은 좀 없애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주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오다가 이제 그 한지 생산하시는 분들한테 들어가겠죠. 근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게 그 주문 양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모로 이 종이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긴 하는데, 일단 그 한지를 뭐 사가지고 그 물에다 불려가지고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 한지를 좋은 걸 사야 되거든요. 펄프가 많이 들어가 있는 종이는 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선지 이런 거를 한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화선지는 선지라고 해가지고 거의 지푸라기나 이런 거로 만드는 거거든요. 저희 중국에서. 중국 종이는 한지 우리 당나무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지푸라기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 당나무로 만드는 나라는 이제 우리하고 일본밖에 없는데, 일본은 이제 그 가성소다나 이런 걸 너무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요새 그 박물관에서 우리 종이를 더 많이 쓰게 이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그 일본이 약간 좀 우리보다 앞서간다고는 했는데 요새 다시 역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이제 한지 하시는 분들이 뭐 전통을 유지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발 빛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 지금 한 50%에서 60% 이상 이제 칠은 다 했으니까 그 호박의 내부 디테일을 뭐 한번 조금만 더 선 보고 그 투박한 맛이 나오게 오늘 할 거거든요. 그 제가 오늘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아주 투박하고 그 이 흙바닥에 어떤 그런 마티에르 질감 이런 걸 내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종이는 이 소프트 이 파스텔을 써보니까 잘 묻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교 파스텔하고는 이 한지 죽하고 종이 그 두꺼운 종이하고 궁합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써보니까 좀 더 써봐야 알겠지만은 한두 개 더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제가 종이를 오늘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그 종이 한지를 만들기 위해서 횟수로는 거의 한 8년 정도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얻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저를 도와주시던 그 한지장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뭐 이 한지 그림을 그릴 맛도 없더라고요. 하도 중국산이 많아가지고 인사동에 가서 뭐 2,000원짜리 미만은 거의 다 중국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뭐 조금 5,000원 정도 이상 가는 종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좋은 종이는 이제 창호지 같은 거, 옛날에 인물화를 그리는 이제 장지나 이런 것들은요, 제대로 만들면 한 5만원씩 하거든요. 그 종이가. 보통 이제 크기는 70에서 한 120 정도 되는데, 그렇게 비싸다고요. 한지를 만만히 보면 안 되거든요. 진짜 좋은 종이는 굉장히 비쌉니다. 웬만한 캔버스 값하고 맞먹죠. 제가 이제 그 벨기에에서 나온 그 캔버스, 말하자면은 이 조견표를 갖다가 제가 입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캔버스를 만들고 있는지 제가 증거로 보여드리려고 그걸 찾아 하도 없어가지고 이제 그쪽에다 연락해가지고 뭐 거기도 없다 그러는 거를 제가 억지로 하나 부탁을 해서 구했는데요. 그걸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 캔버스천, 유화 캔버스천이 얼만큼 또 우리 작가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가, 또 얼마나 많은 게 생산되고 있는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서 구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너무 종류가 없고 뭐라고 딱 부러지게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하여튼 외국에는 3대 캔버스 회사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벨기에 게 가장 좋고, 처음에는 이제 그 윈저 뉴턴이 제일 좋았죠. 윈저 뉴턴은 뭐 오랜 세월 동안 물감과 예술가들을 위해서 존재한 그 회사니까 그만큼 노하우가 많죠. 뭐 거의 진짜 가장 오래된 그 캔버스 회사일 수도 있어요, 윈저 뉴턴이. 근데 이제 프랑스하고 가까운 벨기에는 뭐 예술보다는 또 그런 방직 그런 쪽에 굉장히 발달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캔버스 공장이, 거기에 있는 공장이 3대 공장에 들어가거든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전 세계의 화가들이 베스트로 꼽고 있는 3대 회사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한 일주일 내로 제가 이제 만들 건데, 아무튼 이 조견표를 캔버스 말하자면 샘플이죠. 샘플링을 제가 구했으니까 그 구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국내에는 예전에 이제 김창희 선생이라고 이 루카스를 수입하던 뭐 기계 상인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친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이제 뭐 독일을 통해 가지고 그쪽 주변에 있는 모든 미술 재료를 수입해서 뭐 친하니까 이제 같이 소개도 받고 거기 거를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요새 경기가 안 좋은지 그 일을 잘 안 하시거든요. 요즘 연락한 지가 또 하도 오래돼 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설명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지금 제가 만들어 온 한지는 이제 닭죽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그 한지를 만들려면 닭나무가 있어야 되거든요. 닭나무를. 요즘 발음이 세가지고. 닭나무를 이제 껍질을 벗기거든요.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걸 가마솥에다가 삶는다고요. 그것도 한 5시간 정도 삶아요. 삶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물에다가 계속 이제 말하자면은 이 물에다가 넣는 이유는 뭐 그 표면이 부드러워지기도 하지만 약간 그 햇빛에 노출시켜가지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조건을 다 수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내서 이제 방망이질을 해야 돼요. 또 과정이 너무 복잡한데
방망이질을 하는 이유는 이 이제 조직을 분쇄하는 거죠. 이 그 당나무의 조직을. 그런 다음에 방망이질을 한 다음에 그게 이제 종이죽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채로 뜨면은 한지가 되는 거고, 저같이 이제 그 종이죽을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부조를 뜨면은 종이 부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만들어 온 것처럼 판에다가 넣고 계속 평평하게 만들면 두꺼운 한지, 수지 한지가 되는 거죠. 뭐 체에다가 넣고 이렇게 스펀지로 계속 물기를 뭐 빼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말려도 되거든요. 이제 그런 작업은 굉장히 쉬운데, 문제는 이 재료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구하고 싶으시면은 그 조계사 건너편 보면은 전북 한지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있고 조금 밑에 내려가면 또 필방들 많이 있는데, 그 인사동에도 서너 군데가 있고, 거기 사장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중국산 말고 이 국산을 구할 수 있는 루트를 아셔가지고 거기 선생님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양이 많으면은 계속 들 텐데, 저도 제 그 쓸 분량만 만들기 때문에 그 제가 무슨 그 이 업자 같은 마음으로 그걸 생산해가지고 팔 생각이 없거든요. 그 시간에 저도 그림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딱 제가 쓸 분량만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제가 이제 호박 디테일을 계속 살려나가고 있는데, 뭐 호박은 단순하죠. 뭐 울퉁불퉁한 또 이런 단호박 같은 경우에는 뭐 종류가 많아요. 뭐 붉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은 없구나. 초록색이 좀 있고, 그다음에 노란색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호박을 심어 보면은 호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토종들 그 맷돌 호박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좀 크죠. 이제 그것도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 이 우리나라 분들이 호박을 참 좋아하시죠. 특히 이제 호박은 이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약간은 천대받는 그런 거가 있어요. 약간 이제 남자들은 잘 안 심으려고 그러죠. 주로 이제 그 농사 하시는 분의 이제 부인이라든가 집안의 여자들이 이제 많이 심어요, 이거를, 호박을. 그래서 이제 거름을 많이 주고 해서 이제 놔두면은 한여름 아무 관심도 안 갖죠. 이게 크는지 안 크는지. 뭐 또 그 풀숲을 헤치고 들여다 볼 수도 없고, 그 호박 넝쿨은 또 엄청나게 우거져 있고, 그 모기가 많으니까 거기 들어가기도 싫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놔뒀다가 가을에 이제 모든 이 풀들이 다 이제 쓰러져 가고, 이 나중에 보면 이 덩그러니 이 호박만 남는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수확철이 다 끝난 거니까 그때 그 호박을 다 따다가 우리 그 아주머니들 쌈짓돈이 되는 거죠. 그때는 또 사랑을 받아요. 참, 이 호박도 이거 키워보면 애환이 많은 그 작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흔한 작물이고, 서양도 마찬가지죠. 이 호박들은. 그 호박에 또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호박 가지고 많은 걸 만드시더라고. 뭐 호박꼬치도 만드시고, 뭐 단호박 특히 유명하잖아요. 그 서울에 이제 그 저희 삼청동에 가면 그 단팥죽 집이 있는데, 진짜 너무 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단팥죽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저도 이제 이 조그만 호박, 단호박을 몇 그루 심었는데, 우리 뭐 식구도 가끔씩 먹지만은 우리 또 두두가 너무 좋아요, 이 호박을. 그래서 강아지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우리 두두가 좋아해서 사실은 심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저거를 만약에 이제 삶아서 찐다거나 하면은 그
먹기는 하는데 제가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이 호박을. 근데 저 투박한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전에는 저 단호박 그 종류를 제가 많이 심었었어요. 종류가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갖고 친구들 선물을 많이 했는데 저게 굉장히 일이 고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중단했더니 친구들이 올해 호박 안 심냐고, 그거 좀 몇 개만 달라고. 또 요즘은 관상용으로 무늬 호박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무늬 호박은 뭐 금방 실증이 나니까 이제 우리 그 슈퍼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단호박,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소재로 그려보면 어떨까. 또 이런 걸 그리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서 한번 뭐 해보고, 이 오일 파스텔이 진짜 효과가 그 호박 잘 그리시는 그 선생님들 못지않게 그 컬러가 착착 붙는다면은 뭐 안 할 이유가 없죠. 이 호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소재를 그림으로 그리면 재미있거든요. 뭐 참외 종류도 그냥 서양 참외 말고 개구리 참외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토종. 그런 거를 그리면 굉장히 좋거든요. 저도 그 농사를 조금 지어서 이제 친구들을 줘봤는데 너무 맛이 없다고 다들 뭐 시큰둥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짓는데 이 당도가 떨어지죠, 옛날 토종들은. 그래서 이 단맛에 익숙해져 있는 이 현대인들한테는 사실 우리 토종이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거죠. 호박을 이제 한 종이가 크면은 한 몇 개 같이 그리면서 호박 줄기와 이파리도 살짝 그리면 좋은데, 지금은 그냥 간단한 정물로서 그다음에 물감이 어떻게 착색이 되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역점을 두고 우리 왕초보 선생님들은 그걸 유심히 보셔야 돼요. 저랑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요. 같이 공유하시는 거니까, 공유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래요. 지금 저 질척질척하게 나오잖아요, 저 오일 파스텔이. 그게 저 느낌을 제가 원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잔뜩 그 세피아가 기운이 있는 그 어두운 운보 계열로 지금 그림자를 넣고 있는데, 저 바닥 색깔이 옐로우 오커잖아요. 근데 저 오커가 묻어 있는 걸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면은 저 느낌이 내기가 상당히 그 어려운 거거든요, 일반 종이에서는. 근데 이 한지 우들두틀한 거친 한지에다 쓰니까 그 요철이 있어서 그런지 잘 묻어 있네요. 그래서 그 오일 페인팅 유화 못지않게 이게 재밌게 묻어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영상을 나중에 이제 편집을 하면서 다시 보면서 나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릴 때 못 느꼈던 또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내가 영상으로 보니까 저런 데는 저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지금 그 나레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자기한테 딱 알맞은 부분은 그 시간 타이밍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 동영상에 보면은 그 타임이 있거든요. 00, 29, 52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29분 52초에 저 장면이 나온다. 이런 거를 이제 해 놓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멈춤을 해서 그 쓸어 담기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저장을 해도 되는데, 일단은 칠하는 과정을 봐야 되니까 그 타임을 적어 놓는 게 좋죠. 저 부분에서는 저기가 좋더라. 아니면은 뭐 이렇게 스크롤로 쭉쭉 당겨가면서 이렇게 보셔도 돼요. 뭐 요새는 이 핸드폰도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도 용량이 좋기 때문에 금방금방 찾아낼 수 있거든요. 오늘은 어제보다 좀 또 컨디션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조심하겠습니다. 그 멘트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머지 그 마무리를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밤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